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해결이 아니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끊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것과 곱씹는 것은 다릅니다. 고민은 방향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선택지를 나열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고민은 소모되지만 그 소모 끝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곱씹기는 다릅니다. 곱씹기는 돌아옵니다. 같은 자리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고통으로. 어제도 그 생각을 했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것 같은 그것.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다시 그 장면을 꺼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끝없는 곱씹기는 생산적인 사유처럼 느껴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머릿속 되감기는 위협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생각이 반복될 때 뇌는 그것을 실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신체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태로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위협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씁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경고로 읽습니다. 악을 오래 연구하면 악에 물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장에서 곱씹기의 구조를 봅니다. 심연은 어둠입니다. 답 없는 질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거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심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당신의 시선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오래될수록 심연은 당신의 내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머릿속 되감기가 장기화될 때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문제 해결,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생각을 오래 할수록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손상됩니다. 곱씹기는 스스로를 더 깊이 파고드는 도구가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은 설계의 문제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사상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는 곳을 바꾼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 행동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의지로 곱씹기를 멈추려 하면 그 생각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나 흰 곰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억누르려는 노력 자체가 그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라시안의 답은 명쾌합니다. 장소를 바꾸십시오. 환경을 바꾸십시오. 몸이 있는 곳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행동 설계의 본질입니다. 행동 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 되감기의 회로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뇌가 다른 신호를 받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는 소진되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의지에 기대지 않습니다. 구조를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차단입니다. 곱씹기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뇌는 특정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회로가 한번 켜지면 생각은 관성적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익숙한 고통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이 회로를 생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 끊어야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이 차오를 만큼 달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일, 근육을 움직이는 일, 심박수를 조절하는 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곱씹기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달리기가 어렵다면 청소를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십시오. 몸을 써서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정리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30초만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유치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것이 유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신체 활동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뇌의 화학적 구성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몸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회로는 그렇게 끊깁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전환입니다. 끝없이 곱씹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라는 질문은 과거를 향합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벽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은 돌아옵니다. 같은 자리로. 당신 얼굴을 향해. 왜를 무엇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질문은 현재를 향합니다. 현재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향해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작은 답이라도 나옵니다. 그 작은 답 하나가 머릿속 되감기의 흐름을 끊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질문의 구조가 뇌의 탐색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는 뇌를 과거로 보내고 무엇은 뇌를 행동 가능성으로 보냅니다. 같은 고통을 다루더라도 질문이 달라지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머릿속 되감기가 시작되는 순간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시각적 객관화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형태가 없는 것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펜을 드십시오.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모두 써내려 가십시오.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어 하나여도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운 것도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이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뇌 안에서 순환하던 생각이 외부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적어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나머지는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물리적으로 지우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뇌에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머릿속 되감기는 모든 것이 뒤엉켜 있을 때 강합니다. 그것들을 꺼내어 분류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던 고통이 종이 위에서는 10줄을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5줄도 채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습니다. 꺼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우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이 두 문장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산을 챙기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머릿속 되감기는 인간의 뇌가 가진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메커니즘을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좋은 정원사는 잡초가 자라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잡초는 언제나 자랍니다. 좋은 정원사는 잡초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햇빛이 어디를 비추는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씨앗을 먼저 심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잡초가 자랄 자리를 줄여나갑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정원사입니다. 생각의 정원사, 자기 삶의 설계자.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지금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을 하나만 적으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어도 됩니다. 신발끈을 묶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머릿속 되감기의 흐르를 끊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생각의 감옥에서 꺼냅니다. 생각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당신을 구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